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태영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채권자본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채권을 발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시장 전망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던 게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기에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은 2010년, 11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축소를 위한 금리 인상기였었고요. 이때는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됐지만 오히려 금리가 하락 국면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18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저희는 2번 인상하고 실기에서 2번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때는 역시 금리 인상하면서 시중금리도 약간 소폭 상승했던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2번 인상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장단기 스프도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금리와 관련돼서 오늘 FOMC 발표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그 규모도 축소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접어들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내후 23년까지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국고 3년, 국고 10년은 뭐 고점은 좀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고 3년이 2.11%, 10년이 2.54% 정도 찍었었는데요. 금리 인상기지만 시중금리 국고 3년과 국고 5년 기준으로 보면 국고 3년은 약 1.8% 내외 수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10년은 약 2.2% 정도의 금리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그 성장률입니다.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경조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인데 아마 2011년 이때 물가가 이제 2% 이상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 연속으로 물가 2% 이상을 찍었던 데가 뭐 거의 없었는데 이제 물가도 이렇게 2% 이상 올라가는 거 보면 금리 인상에 뭐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오른쪽 그래프에 국고 발행을 보시면 전년 대비 약 186조가 전년에 발행이 됐는데 올해 국고, 내년 국고는 167조로 좀 소폭 감소하는 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정부가 새로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50조, 100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현실화되고 추경이 된다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레딧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올해 크레딧 관련된 그 등급별 스프레드 추이입니다. 연초 한 3월까지는 경기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한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크레딧 축소 현상이 보였었고요. 금리 인상이 된 8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행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싱글 A는 꾸준히 스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장단기 스프를 보시면 상반기 내내 확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이 됐었고 이에 따르는 장단기 스프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에 금리가 오르고 또
장기 금리가 과하게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보험사들이 장기 매수를 하면서 장기 금리는 서 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단기 금리가 오르면서 장단기 스프레드이 크게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크레딧 전망에서 좀 스프레드를 보면 상반기엔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 크레딧 시장의 이슈는 우리가 크레딧 이벤트가 아닌 유동성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초는 기관들의 OCIO 자금, 신규 자금을 받거나 뉴머니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연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효과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전체적인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축소 국면에 좀 갈 것 같고요. 반대로 하반기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년 연초 금리 인상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상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그 전부터 스프레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주기적으로 봐도 하반기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스프레드이 축소되고 하반기에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년간의 스프레드 변동 추이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2011년도에 저희가 기준금리를 5번 올렸습니다. 5번 올렸는데 이때 보시면 큰 폭의 크레딧 스프레드이 먼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스프레드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 그때부터는 오히려 큰 폭의 스프레드이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2017년, 18년 저희가 2번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하기 전에 역시 크레딧 스프레드 이미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고 현재도 역시 확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은 2번의 금리 인상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전에 올해 작년과 비교해서 단기 시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채 시장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그런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단기 시장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내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회사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시장도 올해는 내년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금리 하락기에 있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비례해서 MMF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현상들이 최근 금리가 2번 인상이 되면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단기 시장이 이전처럼 올해 작년처럼 연말에 안 좋다가 연초에 좋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 시장이 지금처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회사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단기 시장은 연초에는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지난해처럼 단기 시장에 큰 폭으로 좋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금리 상승기는 어쨌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시장에 자금이 꼬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단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단기 시장은 구조적인 금리 상승기에 맞춰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장들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꾸준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시장이 또 올해 작년보다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또 악재들이 있는데요. MLF 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MLF에서 안전자산 편입 비율이 30% 이하면은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LF 자금에 안전자산을 더 편입하면 반대로 CP를 편입하지 못하고, 이는 CP를 편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단기 시장의 악재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SPV가 종료됩니다. SPV가 CP를 저등급 CP를 매수를 해줬는데, 이러한 그 SPV 실적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뒷단을 받쳐주는 효과가 있는데, SPV의 종료에 따른 단기 시장의 악재 또한 우리가 내년에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단기 시장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를 좀 좁혀서 회사채 시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13년 그리고 16년, 15년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자기 파 이상의 오버 발행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5년, 16년의 경우는 크레딧 이벤트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내지는 그 산업 조정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의 크레딧 스프레드였는데, 이때는 큰 폭의 자기 민평보다는 높게 발행됐던 시절이었었고요. 2000년의 경우에는 팬데믹 영향이 컸었습니다. 팬데믹 영향 우리가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이때의 크레딧 스프를 보면 오버 발행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17년, 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언더 발행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때가 채권 회사채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오버 발행이 좀 있었습니다. 오버 발행이 있었지만 이건 크레딧의 그 이벤트 발생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경기가 확대될 거라고 하는 예상, 이런 거기 때문에 오버 발행이 됐었습니다. 아마 내년 시장은 저희가 예상하는 기준금리 2회 그리고 2023년 1회, 그러니까 2, 3회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 생각에는 크게 무리 없이 회사채 발행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섹터별 공급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채,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특수채입니다. 특수채는 그동안에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초기까지 보면 공기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중반을 넘어서면서 공기업의 분위기는 이제 좀 그 중장기 재무 계획, 관리 계획을 세웠는데 부채를 좀 늘리더라도 SOC나 뉴딜 에너지 관련된 이 공급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가 보니까 2025년까지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89조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특수채는 발행 증가가 예상이 된다. 특히 이제 MBS 관련돼서 아마 우리가 SOC나 MBS 그 주택 관련된 그 공급 정책들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MBS가 늘어난다고 하면 특수채의 발행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차는 저희는 좀 더 그 약간의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전체 발행은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어쨌든 투자자들은 여전체 투자를 약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특히 장기채, 여전체 장기는 투자자들 선호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전체는 시장 금리 상승기에 맞게끔 아마
발행 규모는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체적으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외형 확대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은 이제 보통 그 정부 규제하고 또 한 가지는 대출 예금의 그런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내년에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증가와 대출 감소,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은행채는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 올해 173조가 발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소폭 감소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채는 올해 수준 올해 60조가 발행이 됐습니다. 올해 44조 만개 60조가 발행이 됐는데 60조 수준, 그러니까 소폭 증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마다 내년 향후 5년간의 투자 계획들을 다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 배터리나 수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또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M&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는 소폭 좀 증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그 요소수 사태를 보더라도 각 기업들의 공급 라인 구축 또한 투자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 시장에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회사채 그 발행 총량 그래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큰 폭의 지금 약 14.6조 정도 순발행이 됐고요. 이 영향은 유동성 증가 그리고 금리 안정,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아주 좋은 시장이었다. 순발행이 약 15조 수준에 이루어질 정도 좋은 시장이었었고요. 하반기는 반대로 약 3.2조 순발행이 됐는데 하반기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또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는 전체적인 그 순발행 기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등급별 발행 총량입니다. 올해 그 회사채 발행에서 가장 특징은 저희가 보기에는 A등급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A등급이 강하게 발행됐고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른쪽에 그 내년 등급별 만기를 한번 보시면 A등급은 전년 대비 만기가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플이 축소됐고 스플이 굉장히 좀 AA와 싱글 A 축소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많이 축소된 그래프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A등급에 대한 금리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56% 정도 만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A등급은 내년에 좀 관심 깊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A등급 발행하시는 그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 발행 시기를 좀 잘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돌아오는 이 5조의 A등급 만기는 상반기에 가능하면 발행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A등급은 SPV가 만기 종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은행에서 그 시행한 SPV 로 A등급이 많이 좀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A등급은 상반기에 발행을 하고 시장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굳이 꼭 회사채가 아니더라도 은행에 대출이 됐든 아니면 매자닌 에쿼티성의 조달도 크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행 시장의 그 연초 효과는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발행 시장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연초 효과가 좋았었는데요. 아마 방금 단기 시장의 영향 그리고 금리 상승의 영향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연초 효과는 좀 그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는 공모금액 대비 수요 경쟁률입니다. 연초에 그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쟁률도 셌고 낙찰 금리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하반기에는 반대로 나타났었고 내년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의 발행들이 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수요 측면에서 좀 보겠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A 우량 등급을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내년은 A 등급도 저는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ESG 발행에 대해서 발행사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채권 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매수가 굉장히 큰데 자산운용사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서 1분기를 보면서 2분기, 3분기 중심의 투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험은 어쨌든 IFRS 17에 따라서 기존처럼 20년, 30년 장기 듀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 30년의 니즈는 계속 될 것 같고 또 금리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매력도는 보험사에는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금이 많이 늘고 대출 규제가 됩니다. 대출 규제가 되면 회사채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대안으로 있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 또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앙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A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회들도 대출 규제에 따르는 회사채 매수 이런 거 가능한 것 같고요. 증권사들 또한 내년에는 단기의 리테일은 좀 매칭 수요가 좀 많겠지만 고유나 RPB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매수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금리가 내년에 2차례, 내후년까지 3차례 인상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기에 맞춘 투자 전략 그리고 발행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시장 또한 올해 작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회사채가 아닌 다른 메자닌이나 RCPS 그리고 은행의 대출 상품도 금리 회사채 대안으로서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